에너지 뱀파이어, 나를 소진시키는 사람들의 정체.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과 함께 있다가 헤어지고 나면 몸도 마음도 축 처지고 이유 모를 피로감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분명 즐거운 자리였는데도 집에 돌아오면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누워있고 싶어지는 거죠. 처음엔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요즘 몸이 안 좋은가?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어떤 사람과 함께한 날에는 오히려 에너지가 넘치고 기분이 좋은데 유독 특정 사람과 있고 나면 그 반대인 경우가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부릅니다. 뱀파이어가 피를 빨아먹듯 상대방의 에너지와 감정을 서서히 빼앗아가는 사람들이죠. 무섭게 들리지만 이들은 대부분 의도적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겉으로는 친절하고 다정해서 더욱 알아차리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에너지 뱀파이어의 세 가지 유형을 낱낱이 파헤쳐 보려 합니다. 이들의 패턴을 알고 나면 그동안 왜 그 사람과 함께한 날이면 유독 힘들었는지 비로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나를 지키는 단단한 기준을 갖게 되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매일 더 지혜로운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첫 번째, 끝없이 불행한 척하며 위로를 요구하는 사람. 72세 이순자님에게는 오래된 이웃 친구 정옥 씨가 있습니다. 정옥 씨는 늘 힘들고 지쳤다는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합니다. 남편이 또 속을 썩였다. 자식이 연락을 안 한다. 몸이 여기저기 아프다며 하소연이 끊이지 않습니다. 순자님은 따뜻한 분이라 매번 진심으로 공감하고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아무리 위로해도 정옥 씨는 나아지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위로를 받으면 더 많은 하소연이 쏟아졌고 이야기는 몇 시간씩 이어졌습니다. 순자님은 집에 돌아올 때마다 형용할 수 없는 피로감에 시달렸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만성적 피해의식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항상 피해자라는 생각이 내면 깊숙이 박혀 있어서 위로를 받아도 그 안도감이 오래가지 않고 또 다른 불만으로 채워지는 상태입니다. 이들은 의식적으로 상대를 이용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주변 사람들의 감정과 에너지를 끊임없이 소비하게 만듭니다.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이런 관계가 지속되면 위로를 제공하는 사람은 감정 노동과 부하로 인해 번아웃 상태에 빠질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진정한 것은 서로의 짐을 나누되 자신의 짐을 통째로 상대에게 맡기지 않는다. 늘 받기만 하는 자는 빼앗는 자와 다르지 않다. 다산 정약용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처럼 진짜 관계는 주고받음의 균형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쏟아붓고 다른 사람이 받기만 하는 관계는 오래 갈 수 없고 선한 사람일수록 더 빨리 소진됩니다. 이런 분에게는 딱 한 가지 원칙이 필요합니다. 위로는 짧게, 경계는 분명하게. 많이 힘들겠다. 그런데 나도 오늘은 여기까지야. 라고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에너지는 여러분 것입니다. 두 번째, 은근히 비교하고 경쟁심을 부추기는 사람. 65세 오미숙님은 문화센터에서 알게 된 친구 지연 씨와 가끔 만납니다. 처음에는 밝고 유쾌한 사람이라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만날 때마다 묘하게 신경이 쓰이는 말들이 오갔습니다. 언니는 그 나이에 그 정도면 정말 잘 관리하셨다. 우리 딸은 이번에 승진했는데 언니 아드님은 어떻게 지내? 요즘 어디 여행 다들 다녀오던데 언니는 아직이에요? 한마디 한마디가 칭찬인 듯 아닌 듯, 비교인 듯 아닌 듯 아슬아슬한 경계에 있었습니다. 미숙님은 만나고 나면 알 수 없는 자괴감과 함께 나도 뭔가 더 잘해야 하는데 하는 초조함에 시달렸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 비교 유발 행동이라고 합니다. 상대의 자존감을 미묘하게 흔들어 놓음으로써 자신의 상대적 우위를 확인하려는 무의식적인 패턴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내가 너보다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칭찬처럼 포장된 비교 혹은 무심한 척 던지는 질문으로 상대를 조금씩 흔들어 놓습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당하는 사람이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집어내기 어렵다는 겁니다. 기분이 나쁜데 이유를 말할 수 없으니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하고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남과 비교하여 자신을 높이려는 자는 진정한 도를 모르는 자다. 군자는 오직 어제의 자신과 오늘의 자신을 견줄 뿐이다. 다산 정약용. 비교는 상대를 흔들 뿐만 아니라 흔드는 사람 자신도 결코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다산 정약용의 말씀처럼 진정한 성장은 남과의 비교가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에서 나옵니다. 이러한 대화 패턴을 느끼신다면 비교의 흐름에 올라타지 마십시오. 그렇구나 하고 짧게 받아 넘기고 화제를 바꾸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느낀 초조함은 상대방이 만들어낸 것이지 여러분의 삶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결정을 못하게 만들고 의존하게 만드는 사람. 70세 최영자님에게는 무슨 일이든 꼭 상의하는 친구 미영씨가 있습니다. 처음엔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미영씨는 작은 결정 하나도 혼자 못 내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옷을 살지, 어느 병원을 갈지, 심지어 물 먹을지까지 전화가 옵니다. 더 피곤한 건 그 다음입니다. 영자님이 의견을 말하면 그렇긴 한데로 시작하는 반박이 이어집니다. 결국 몇 시간을 이야기해도 결론이 나지 않고 미영 씨는 여전히 결정을 못한 채 전화를 끊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전화가 옵니다. 영자님은 전화기만 울려도 한숨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의존적 성격 패턴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것에 극도의 불안을 느껴 타인에게 결정권을 맡기려 하는 상태입니다. 이들은 실제로 조언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나누어 줄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 불안이 매번 상대방에게 전달되면서 에너지를 소진시킵니다. 문제는 아무리 도와드려도 근본적인 불안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의존이 점점 강해진다는 점입니다. 이 관계에서 선한 사람은 더 많이 베풀수록 더 지쳐가고 의존하는 사람은 더 많이 받을수록 더 못 놓게 됩니다.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어진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진정한 어진 것이다. 다산 정약용. 진정으로 상대를 아낀다면 매번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는 힘을 키우도록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이 계속 답을 주면 그분은 평생 홀로 서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나도 잘 모르겠어. 네 마음이 가는 대로 해봐. 조언 대신 자율성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처음엔 서운해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진짜 그분을 위하는 길입니다. 마치며 내 에너지를 지키는 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오늘 3가지 유형을 말씀드렸습니다. 끊임없이 위로를 요구하는 사람, 은근히 비교를 부추기는 사람, 결정을 맡기고 의존하게 만드는 사람. 이들은 악한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그들의 내면에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어서 그 빈자리를 여러분의 에너지로 채우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그 관계에서 지쳤던 것은 여러분이 너무 순하고 베푸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여러분의 아름다운 본성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본성을 지키셔야 합니다. 내 에너지를 건강하게 보존하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내가 비어 있으면 아무것도 줄 수 없으니까요. 진짜 좋은 관계는 만나고 나서 더 충만해지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곁에 그런 분들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